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중심오행 구하는 법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용신구하기 중심오행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원칙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끼셨는데요, 원칙만 간단히 아신다면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단히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수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굉장히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용신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사주의 형태를 이 6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은 등령과 득지, 득세, 신령과 실지, 실세를 사용한다 그랬죠. 등령과 득지, 득세가 다 있는 사주 형상을 우리는 신용한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등령과 득지, 득세 중에서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신강한 사주다 라고 구분을 하고요, 등령과 득지, 득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강한 사주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또 등령과 득지, 득세는 하나도 없으면서 신령과 실지, 실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약한 사주, 등령과 득지, 득세가 없으면서 신령과 실지, 실세 중에서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신약한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균형된 사주는요, 등령도 없고 득지도 없고 득세도 없으면서 신령도 없고 실지도 없고 실세도 없는 사주 형상을 우리는 균형된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는 중용의 도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형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상은 강한 사주와 균형된 사주 사이에 있는 이 형상이 가장 이상적인 형상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용신을 구할 때 강한 사주는 조금 요만큼만 빼면 되겠죠. 신강한 사주는 이만큼 빼야 되고요, 신용한 사주는 이만큼 빼줘야 되겠죠. 또 균형된 사주는 요만큼 도와주면 되고요, 약한 사주는 요만큼 도와주면 되고, 신약한 사주는 이만큼 도와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고 할 때요, 강한 사주라면 요만큼 가장 작게 빼는 화가 용신이 되겠죠. 신강한 사주라면 이만큼 화보다 더 많이 빼는 토가 용신이 되겠죠. 신용한 사주라면 가장 많이 빼는 목의 기운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금이 용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된 사주,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는 다 돕는 거죠. 일간이 목이라면 전부 용신은 수 또는 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보조행 희신으로 그 강도를 조절하여서 용신과 희신을 정확히 사용하여서 요 일간의 상황을 판단을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용신만 구하는 거잖아, 그죠? 희신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의 6개를 구분하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사주의 형태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연습을 지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갑오, 개유, 무자, 을묘라는 사주 형상입니다. 이 사주의 형상에 일간은 무토예요. 자, 일간인 무토를 중심으로 이 사주의 형상은 어떤 사주의 형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형상 중에서 뭐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태어난 달의 기운을 볼게요. 유는 토의 기운을 극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죠. 감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등령도 없고 신령도 없는 사주 형상이고요. 자는 토의 기운을 생하지도 않고 극하지도 않죠. 감하는 기운입니다. 이거 역시 득지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지도 없는 그런 사주 형상이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기세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무토의 기운을 생하는 오행이 이 사주에 몇 개나 나타나 있나 보면 됩니다. 0개에서 1개일 때는 실세, 2개에서 3개 나타나 있을 때는 실세도 아니고 득세도 아니다. 4개 이상, 4개에서 5개 나타나 있을 때는 득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토의 기운을 생하는 기운은 여기 오화가 하나 있네요. 나머지 기운은 전부 극하거나 감하는 기운이에요. 0개에서 1개가 있으니까 실세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등령이 없고 득지가 없고 실세가 있는 사주 형상입니다. 이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한 사주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이 무토를 생하는 화 또는 토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토를 생한다면 화만 생각하시죠. 토도 토를 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을미, 병술, 경호, 이모라는 사주 형상입니다. 자, 태어난 달의 기운을 한번 볼게요. 수륜, 금의 기운을 생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술의 기운이 정말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 그랬죠. 등령연을 했으나 등령하지 않은 사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을 생하는 게 을미 병 중에 있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병이 있네요. 그러니까 술의 기운은 정말 기세가 강한 그런 술입니다.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술은 병의 기운을 진짜로 생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형상은 등령이 있는 사주 형상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득지를 볼게요. 화는 금의 기운을 극하는 거죠. 이 화의 기운은 생하는, 여기 화도 있고 여기 화도 있어서 진짜 극하는 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실지가 있는 사주 형상입니다. 등령이 있고 실지가 있는 사주 형상이에요. 전체적인 기세를 판단해 볼 때 금을 생하는 게 얼마나 있는가 판단해 봤을 때요, 토 또는 금이잖아요. 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실세도 아니고 득세도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 형상은 등령이 있는 사주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강한 사주겠죠. 강한 사주는 가장 작게 뺀다 그랬죠. 금의 기운을 가장 작게 빼는 것은 수, 중심오행은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사주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계사, 임술, 무호, 을묘라는 사주 형상입니다. 일간인 무토를 중심으로 원령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령은 술토예요. 술은 물을 생하는 거 맞죠? 토는 토를 생하니까, 그죠? 그런데 저 술이 기세가 있는 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사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 술은 진짜 기세가 강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무의 기운을 충분히 생할 수 있죠. 그래서 등령이 있는 사주 형상이다. 다음으로 일지, 오화는 무토의 기운을 생하는 기운 맞죠? 자, 이 오화가 기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라 그랬죠. 임술과 을묘를 보니까 화의 기운을 생하는 을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기세 역시도 자기 기세가 충분한 그런 오화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무토의 기운을 충분히 생할 수 있으니까 득지도 있는 사주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토의 기운을 생하는 화나 토의 기운이 얼마나 있나 판단해 보니까 여기 화, 여기 토, 여기 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에서 세 개 있을 때는 실세도 아니고 득세도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 형상은 등령이 있고 득지가 있는 그런 사주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신강한 사주가 되겠죠. 신강한 사주는 무토의 기운을 두 칸 빼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무토의 기운 한 칸은 금이고 두 칸은 수니까 이 사주의 영신은 수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다음으로 병신, 무술, 무진, 을묘라는 사주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난 달이 술토입니다. 술은 무의 기운을 생하는 거 맞죠? 앞에 병도 있고 무도 있어서 굉장히 강한 기세입니다. 자, 이 사주는 등령이 있는 사주 형상이에요. 다음으로 득지를 보니까 진을 생하는 무와 술이 있어요. 그래서 진은 무의 기운을 충분히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득지도 있는 사주 형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요, 이 무를 제외하고 병, 무, 술, 진 4개 있네, 그죠? 4개일 때는 득세라 그랬죠. 0에서 1개, 2개에서 3개, 4개에서 5개라 그랬잖아, 그죠? 4개 있으니까 이 사주는 득세도 있어요. 등령도 있고 득지도 있고 득세도 있으니까 이 사주 형상은 신홍한 사주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신홍한 사주 형상이니까 일간인 무토의 기운을 가장 많이 극하는, 기운을 가장 많이 빼는 목이 용신이 되겠죠. 중심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유, 신의, 무자, 임술이라는 사주 형상입니다. 일간인 무토를 생하는 원령이 있는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원령은 해수예요. 해수는 토의 기운을 감하는 기운이에요. 또 일지도 자수예요. 자수는 토의 기운을, 일간인 토의 기운을 감하는 기운입니다. 전체적으로 무토를 생하는 오행을 판단해 보니까요, 정 하나가 있네요. 또 여기 술이 있네요. 그래서 2개가 있네요. 정과 술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 형상은 균형된 사주 형상이죠. 등령, 실령 아니고 득지, 실지 아니고 득세, 실세 아닌 형상이니까 균형된 사주 형상입니다. 균형된 사주 형상은 일간인 무토를 가장 작게 도와주라 그랬죠. 가장 작게 도와주는 화 또는 토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토의 기운이 충분하니까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겠네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다음 사주를 볼게요. 무술, 기미, 무진, 정사라는 사주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등령이 있고 득지가 있고 득세도 있지만 이 사주 형상은 토 하나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 형상을 우리는 전왕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왕사주와 일반 신왕사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물론 둘 다 등령도 있고 득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세가 4개, 5개일 때는 신왕사주, 6개, 7개, 일간을 빼고입니다. 일간을 빼고 6개, 7개 있을 때는 전왕사주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전왕사주 맞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득세 부분으로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신다면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오행, 그러니까 희신은 어떻게 찾는가,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또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용신을 찾는 거, 중심오행을 찾는 방법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수업 반드시 숙지하셔서 좋은 이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